문제는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. 잘 보시죠. 부부 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요. 부부 일반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입니다. 그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인데요. 파탄의 원인을 그러니까 뭐 간통 같은 거죠. 그거를 먼저 했다. 그래서 파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을 질 거예요.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 사안이 아니라 이미 파탄이 다 일어났어요. 이 사람 때문에. 그 이후에 이미 다 파탄된 이후에 간통을 했어요. 뭐 이런 상황이라면 불법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. 읽어보실게요.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파탄 상태에 있는 부부 일반과 부정행위를 했습니다. 그럼 불법행위 책임이 이미 파탄이 이루어진 다음이니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요. 하지만 뭐가 이제 문제가 됐냐면 지금까지 좀 헷갈리게 이제 1차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제3자가 이 파탄의 상태를 이미 제공을 했다 라고 한다면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는 거 아니야? 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. 자, 노란색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. 그럼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죠. 부부 일반과 간통을 해서 불법행위라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.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또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. 됐죠? 하지만 이미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에서 여러 파탄이 났어요. 파탄이 난 이후에 제3자와 간통을 했습니다. 그럼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왜냐면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여기서요. 이미 그래서 파탄되었으니까 회복이 못해요. 그런 상태라면 제3자가 부부 일반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요. 결국 치매 유지 방해를 하는 행위, 치매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. 비록 여기서 핵심이에요. 비록 그 사람이 처음에 요 파탄까지 가는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 하더라도예요. 지금은 파탄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. 그 이후의 간통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뭐가 된다? 뭐가 되지 않죠?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예요. 근데 이 사람이 애초에 파탄이 되는 행위를 제공했던 제공자라면 그 원인 제공자라면 불법행위 책임이 된다?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.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파탄된 이후라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.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. 되셨죠? 앞뒤를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. 자, 파탄이에요. 나쁜 놈인데 나쁜 놈 X, 나쁜 놈 1, 나쁜 놈 2죠. 그러니까 결국 나쁜 놈이 두 번째 나쁜 행위를 한 거예요. 자, 첫 번째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두 번째 나쁜 행위는 이미 파탄이 난 거죠. 그 이후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. 되셨죠? 별거 아닙니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.